안녕하세요. 김대중 세무사입니다. 사장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섞어서 얘기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막 개업하신 사장님뿐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사업하신 분들도 그 개념을 헷갈려 하시거나 용어를 섞어서 쓰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와 소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와 소득세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부가세율이 10%니까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에 10% 추가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가령 10,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팔면 거기에 1,000원의 부가세가 붙어서 손님한테는 11,000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한테 11,000원의 대가를 받게 되면 그 안에는 1,00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법에서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구분하여 칭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이 생기죠. 그런데 그 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도 발생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일 텐데 그 순이익을 기초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손님한테는 부가세 1,000원을 포함해서 11,000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가 이 물건을 매입해 올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가세가 포함돼서 4,400원을 지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회계적으로 조금 수정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판매 시 물건값은 내 수익이 되고 매입 시 물건값은 비용이 됩니다. 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때 부가세는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도 부가세 부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우선 부가세 부분을 보면 판매 시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매입 시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기간 중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럼 예로 든 거래에서 납부할 부가세는 1,000원에서 400원을 뗀 600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에 대해 보시죠. 이제 부가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수익과 비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10,000원이고 비용이 4,000원이니까 순이익은 6,000원이 되는데 세법에서는 이걸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본 예를 사업 전체로 확장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각종 대가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정리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것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은 부가세가 없는 항목들이 보이시죠? 어쨌든 주고받은 대가를 성격별로 구분하고 부가세도 별도로 구분해내면 이 그림과 같아지는데요. 왼쪽에 매출액부터 쭉 정리한 내역이 손익계산서가 되고 수익에서 비용을 모두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가에서 구분해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합산하고 전체 합산된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림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혀 다른 세금이고 그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도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가를 받지만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가세는 내가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이고 신고 때 납부할 세금에 불과합니다. 근데 일단 물건 팔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라 내 돈 같고 들어온 지 한참 지나서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신고 때 현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면 부가세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예치해 두었다가
신고 때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매출의 10%를 예치해 두실 필요는 없고요. 매입세 공제분을 감안해서 평균적인 납부세액 정도를 예치해 두시면 현금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안에 부가세와 소득세의 절세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부가세를 보시죠.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다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럼 이렇게 큰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잘 수치해서 빠짐없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말하는데요. 적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을 받아두시면 그 하나하나가 부가세를 줄여줍니다. 음식점 등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는 식재료를 구입하시죠. 면세로 구입하시지만 계산서를 잘 받아두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그만큼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발생 시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통해서 추가로 부가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소득이 작아져서 그만큼 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이지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비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고 비용을 챙기는 것은 결국 적격증빙을 잘 갖추는 것입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권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비용 자체가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기본이고요. 부득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내역과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는 계약서, 거래 명세서, 그 외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고요. 지출 내역은 이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등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개념과 구조, 그리고 절세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